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신현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때 출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LED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신호는 단순히 0과 1의 값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연속적이고 이산적인 값을 갖는 이렇게 구형파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이런 연속적인 값들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하여 얻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디지털 신호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그 이유는 잡음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자료에 변형 없이 저장하거나 복원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수정 가능하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날로그는 무한히 많은 가능한 값 사이에서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끊김없이 연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호의 세기를 아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거리에 따라 손실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산적인 값을 갖는 이런 구형파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입출력할까요? 네, 여기 보여지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값을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디지털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입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0번부터 13번까지 14개 핀이 디지털 입출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여기 밑에 있는 A로 시작하는 A0번부터 A5번까지 6개의 입력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출력은 어떨까요?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그 자체로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핀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디지털 입출력 핀 중에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을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PWM 출력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핀 번호는 여기 있는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번호들이 그러한 용도로 PWM 방식 출력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입출력을 하는 기본 함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디지털 입출력 핀은 입력으로도 쓸 수 있고 출력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앞서 해당 핀을 어떤 용도로 입력으로 쓸 것인지 출력으로 쓸 것인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핀모드라는 함수입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아웃풋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입력을 위해서는 인풋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각각 출력에 대해서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입력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이때 출력을 위한 대표적인 소자는 LED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값을 입력받는 실습을 할 때 대표적인 소자는 이런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위한 프로그램 스케치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출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핀의 기능, 출력을 할 것인지 입력을 할 것인지 기능을 정의하는 핀모드 함수는 특정 핀에 대해서 입력이나 출력으로 동작하도록 미리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핀 모드는 셋업에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기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단 한 번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핀 번호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모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는 보드에 써 있는 그 핀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일 때는 인풋, 출력일 때는 아웃풋. 입력 중에 풀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인풋 풀업. 이때 출력을 하고자 하니까 아웃풋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한 함수는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특정 핀에 대해서 어떤 값을 출력할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이 또는 로우 값을 디지털 핀에 출력을 합니다. 하이는 전압이 가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로우는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내보내면 LED를 불을 켤 수 있거나 또는 로우 값을 내보낼 때는 불을 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두이노의 처리 속도는 16MHz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입출력을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출력을 조금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딜레이 함수입니다. 밀리초 단위로 프로그램의 그 다음 명령 실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밀리초이기 때문에 1000밀리초가 1초를 가리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의 사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C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 함수들을 쭉 나열해 놓고 클릭해서 해당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핀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핀 모드는 특정 핀을 입력 또는 출력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합니다. 문법으로는 핀 모드, 핀 번호와 모드를 쓰는데 매개 변수로 모드에는 인풋, 아웃풋 또는 인풋 풀업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 또는 로우 값을 디지털 핀에 출력하는데 이때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핀에는 핀 번호를, 밸류에는 하이 또는 로우를 써주면 된다고 되어 있고,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LED를 이용한 출력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LED가 무엇일까요? LED의 D는 다이오드를 이야기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순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소자가 다이오드입니다. 이때 이 다이오드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로 기호는 이때 앞에 라이트 에미팅을 써서 LED가 되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전류가 순방향으로 연결해서 순방향으로 흐를 때 빛을 내도록 만들어진 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LED는 화학물질을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해서 좀 특정한 색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모컨의 적외선 LED, 또 살균 소독기의 자외선 LED 등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핀에 연결해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회로의 기호는 이렇게 그리고요. 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요 전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아래로 연결하는 핀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요거는 순방향 연결할 때 빛을 낸다고 했죠. LED가.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이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결할 때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지켜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게 돼 있는 것이 플러스,
다리가 짧게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긴 다리는 에노드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니까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는 캐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드 부분은 전원에 그 다음에 캐소드 부분은 그라운드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드를 보여드리면서 보드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릴 때 이 안에 LED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용으로 LED가 하나 있다. 그 LED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은 블링크 프로그램을 돌려볼 텐데요. 블링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빌트인된 LED를 제어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LED 번호는 LED 언더바 빌트인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핀에 연결된 내장 LED를 제어하는 코드입니다. 파일의 예제에서 블링크라는 예제를 가지고 오시면 이런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스케치 프로그램에 아두이노의 스케치 프로그램에 필수로 들어가는 2개의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입니다. 셋업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초기화를 위해서 단 한 번 실행이 되고, 루프는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는 핀 모드를 이용해서 그 내장된 LED의 모드를 출력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장된 LED는 LED 언더바 빌트인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13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LED 빌트인에 대해서 핀의 기능을 출력으로 지정을 한 코드입니다. 끝에 여기 세미콜론을 넣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프에서는 이렇게 출력으로 지정되어 있는 LED 빌트인에 대해서 1초 간격으로 불을 켰다 껐다 하도록 디지털 라이트 명령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LED 언더바 빌트인 핀에 먼저 하이 값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LED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내장 LED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켜졌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면 우리 눈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1초 정도 지연을 시켜 보겠습니다. 딜레이 가로 열고 1000을 쓰면 1초가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까지 1초 동안 지연을 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미콜론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1초 후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LED 빌트인에 로우 값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LED가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딜레이 1000을 이용을 해서 1초를 꺼진 상태를 유지를 시키고 나서 닿는 중괄호를 만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다시 디지털 라이트 하이를 하는 거고 1초 지연시킨 다음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 로우, 1초 간격으로 하이와 로우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외부 LED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크롬에서 제가 팅커캐드 가입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만들어진 서킷에 가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회로들이 쭉 보이는데, 이 외에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면 어떤 버전을, 어떤 항목들을 지금 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서킷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서 오른쪽에서 어떠한 부품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것인지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두이노 우노 R3 버전을 놓으면 여기 코드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코드를 눌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하나 가지고 올 텐데요. 클릭해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이 아이는 선택해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보드만 가져다 놓은 상태로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우선 블럭 코드가 보이는데 우리는 블럭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블럭 부분 눌러서 에디트 모드를 텍스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전환을 하면 블링크 코드가 디폴트로 이렇게 떠요. 여기는 시뮬레이터라서 블링크 코드가 디폴트로 이렇게 뜹니다. 이 아이를 보면 셋업과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셋업에서는 핀 모드, LED 언더바 빌트인이 지금 여기는 요 L로 표시되어 있는 이 LED인데 여기에 아웃풋으로 핀 모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주어진 동안 반복해서 실행되는 루프 함수에는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LED 빌트인을 하이 값과 로우 값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그런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 딜리트 함수를 이용해서 1초씩 지연시켜주는 코드를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코드입니다. 이 아이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킬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L로 되어 있는 이 LED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시뮬레이션을 그만두고 여기 있는 딜레이 시간을 조금 줄여볼까요? 꺼지는 시간을 조금 더 작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스타트 시뮬레이션 눌렀을 때 아까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꺼진 상태가 좀 더 짧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변경시켜 가면서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실제 보드를 가지고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면 반드시 컴파일 후에 업로드를 다시 해줘야 수정된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이라서 수정하고 바로 코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내장된 LED를 제어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외부 LED를 연결해서 내장되어 있는 LED가 깜빡거리는 것하고 동시에 외부 LED도 깜빡거리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소자들은 LED가 하나 있고요. 여기 LED.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 LED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을 하나 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LED를 선택할 텐데 225ohm의 저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보면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긴 다리가 플러스 에노드,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캐소드가 되겠습니다. 잘 연결해서 캐소드는 GND에 에노드는 전원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LED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한쪽 다리가 휘어져 있어서 잘 보이는데 실제 LED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고 연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브레드보드를 하나 가져다 놓고 보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때 LED를 두 개의 구멍에 이렇게 잘 꽂으시고요. 구부러진 다리를 13번 핀과 연결을 할 겁니다. 13번 핀에
구부러진 다리를 연결을 하는데 13 여기까지 직접 연결을 해도 되지만 13번 핀이 구부러진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구멍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는 여기 있는 G&D에 연결을 할 건데요. 바로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다리 마이너스 부분에 한쪽에 저항을 달고 저항의 반대쪽 한쪽은 이 G&D로 연결되도록 구멍을 연결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쫙 이렇게 G&D로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저항까지 해서 마이너스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플러스 에노드 부분은 긴 다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잘 구성을 하시고, 그럼 이건 실제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한 사진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보면 아까 LED 빌트인을 실습했던 거하고 코드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셋업에서 LED 빌트인이 아닌 외부 LED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13번 핀을 가리키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트형 변수 L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13이라고 핀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럼 앞으로 13이라는 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리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LED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LED 언더바 빌트인이라고 되어 있던 핀 번호 자리에 LED를 넣어서 핀 모드 함수에서 출력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도 디지털 라이트를 가할 핀 번호를 LED로 지정을 하고 하이 로우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다 놨으니까 여기다가 LED와 저항을 사용할 건데 그 전에 브레드보드 하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회전을 시켜서 이 중에 LED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 회전을 시키면 이 구멍에 딱 맞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LED 위에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여기는 에노드다, 여기는 캐소드다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부품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잘 보고 연결하셔야 합니다.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면 13번 핀에 연결할 건데, 여기 있는 에노드를 13번 핀에 연결하기 위해서 13번 핀 헤더 위에 올라가면 D13이라고 뜰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하셔서 여기 에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상에,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어떤 구멍에 연결을 클릭해서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가 마우스 올려서 보면 연두색으로 동그라미로 내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의 에노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이 선은 보통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저항은 225ohm을 쓰자고 했으니까 단위로 ohm으로 맞춰주고 여기 숫자만 22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캐소드에 해당하는 캐소드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구멍에 연결시키시고요. 이쪽 반대편 다리에서는 하나를 뽑아서 얘를 그라운드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코드에서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수정만 해볼까요? int LED는 13 세미콜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LED를 복사를 해서
LED 빌트인 있던 자리에다 넣겠습니다. 핀 모드 LED를 출력으로 지정을 한 거고, 루프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LED에 대해서 하이를, 그 다음에 딜레이 1000,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LED에 대해서 로우 값을, 그런데 처음처럼 여기는 1000으로 딜레이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내장 LED가 깜빡깜빡 하면서 같은 번호를 쓰고 있는 요 외부 LED까지도 같은 주기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딜레이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딜레이 중에서 하이 값에 대한 시간을 좀 길게 줘 보겠습니다. 2초로 주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 자, 켜있는 시간이 길죠. 두 개가 다.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블링크에 대한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보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했던 이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말 그대로 빵판입니다. 과거에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빵을 올려놓는 판 위에 회로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름을 브레드보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전자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납땜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 ABCD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맨 위에 두 줄이 있죠. 여기도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조금 간격이 넓죠.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같이 연결해서 쓰시려고 하면 여기를 점퍼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전체가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주로 GND를 연결해서 쓰실 거고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는 전원을 연결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5V, 3.3V 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기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ABCD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여기에 꽂거나 여기에 꽂으면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납땜을 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이렇게 핀만 꽂으면, 점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의 끝에 핀이 달려 있는 그걸 이용해서 여기 꽂고 여기 꽂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드보드는 풀타입 브레드보드도 있고, 아까 우리가 회로도에서 썼던 작은 반 크기의 브레드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구성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항을 설명을 드릴 때 저항을 225ohm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항이 몇 ohm짜리인지를 구분을 좀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저항 그림이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저항이고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여기에 색깔 띠로 이 저항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맨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이런 맨 오른쪽에 반짝반짝하는 금색 또는 은색 선이 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요 칼라 띠를 읽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라 띠는 4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5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개짜리일 때는 왼쪽 2개가 10자리 숫자를 표시할 수 있고, 가운데 띠는 승수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띠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고, 띠 색상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 있는 이 저항의 크기를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첫 번째 띠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여기 있죠. 주황색을 잘 보면 숫자가 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띠는 얘도 숫자를 나타내니까 파란색 6이죠. 6. 그러면 이 주황색, 파란색 2개의 띠가 36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승수를 보시면 갈색이 승수는 1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의 1승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빨간색이면 10의 2승, 주황색이면 10의 3승, 노란색이면 10의 4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앞에 있는 숫자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6에 10의 1승을 곱해주면 360이 되겠죠. 360이고 단위는 오음입니다. 그래서 365옴. 맨 오른쪽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금색 또는 은색 선은 오차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금색이니까 금색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요 635옴의 5%만큼 작은 값 또는 5%만큼 큰 값까지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자에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상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오차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제가 4줄짜리 5줄짜리 저항을 가져다 놓고 물음표 2개를 놨습니다. 이 물음표 2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저항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오른쪽이 이제 4줄짜리를 먼저 볼게요. 맨 오른쪽이 금색띠예요. 여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얘기고요. 왼쪽에 있는 3개를 가지고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가 숫자를 말하니까 갈색과 검은색, 갈색은 1, 검은색은 0이에요. 그럼 여기는 10이죠. 그런데 승수를 나타내는 것도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이면 10의 10의 0승 1을 나타냅니다. 곱하기 1을 하니까 얘는 15옴이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5옴짜리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5줄이네요. 5줄이면 맨 오른쪽 금색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3개의 선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갈색, 빨간색, 주황색. 갈색은 1, 빨간색은 2, 주황색은 3을 나타내죠. 그리고 승수를 나타내는 띠는 지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10의 4승입니다. 그러면 1, 2, 3 하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4개를 쓰면 123만이 되죠. 그럼 얘를 1.23 메가 단위의 오hm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음을 저항의 크기를 읽고 선택을 하는데, 이 저항의 크기를 이렇게 다양한 저항이 있는데 어떤 저항을 연결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압은 주로 V, 전류는 I, 저항은 R로 표시를 할 거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오음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오음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체의 두 지점 사이에 나타나는 전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따르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는 IR,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V가 일정하고 저항이 커지면 V는 작아지겠죠. 그죠? 저항이 작아지면 I는 V가 그대로 있고 I는 커지겠죠.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적합한 크기의 저항을 LED가 됐든 다른 소자가 됐든 필요한 곳에 적당한 크기의 저항을 연결해주면 전류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ED를 하나를 사용을 할 건데 이때 LED가 2.2V 전압에서 20mA 만큼의 전류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저항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공급 전압은 5V일 겁니다. 5V가 가해지는 보드에서 LED를 사용하는데 이 LED는 2.2V 전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저항을 달아서 그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R은 I분의 V라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20mA입니다. 단위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암페어로 바꾸면 0.02A가 되겠죠. 그리고 5V와 2.2V 두 개의 전압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차이만큼을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5-2.2를 해서 2.8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8 나누기 0.02 이렇게 해서 보면 140 정도가 나올 겁니다. 145. 요런 LED를 사용할 때는 140짜리 오음이면 됩니다. 140보다 더 큰 저항을 달면 살짝 LED 빛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저항을 달면 전류가 너무 세서 좀 더 LED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LED가 2.2V 전압을 사용을 하고 20mA 전류를 동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 시트를 공개를 합니다. LED 데이터 시트를 공개를 하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전격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전류는 전격 전압에서 보면 전류는 20mA,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은 2.2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격 전류가 30mA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V에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들이 부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업체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도 같이 공개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로에서 요 저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저항 단위를 우리가 바꿔줬었죠. 저항 단위를 바꿔줬었고 저항의 크기를 지정을 했었는데 좀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기를 40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선 색깔이 바뀔 거예요. 아마 이
120 바뀌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띠색으로 읽을 수 있는 그 값에 대해서 이 저항이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LED를 이용한 코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핀 2, 3, 4번에 대해서 LED를 연결합니다. 보면 2, 3, 4에 대해서 LED를 하나, 둘, 세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점등한다. 예를 들어서 2번 핀에 불이 켜졌다 꺼지고 3번 핀에 LED가 켜졌다 꺼지고 4번 핀에 LED가 켜졌다 꺼지고 이런 순서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드에 디지털 2번, 4번 핀까지 LED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팅커캐드에서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각각의 LED에 대해서 225ohm을 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를, 에노드는 각각 2번, 3번, 4번에 연결하고 캐소드는 저항을 통해서 다 그라운드를 지금 마이너스에 연결해 놓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이 캐소드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세팅은 이 각각의 LED가 연결된 핀을 출력 2, 3, 4번에 대해서 출력으로 지정을 해주고 초기 값으로 모든 LED가 꺼진 디지털 라이트 로우 값을 갖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셋업에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LED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을 다른 변수로 이름을 주면 아까 13번을 LED라는 이름을 줬었는데 각각을 다른 이름으로 주면 이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코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핀들을 배열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즈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2, 3, 4번까지의 핀 번호를 저장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핀즈라는 배열을 만들고 2, 3, 4를 넣으면 이렇게 핀즈 0번에 2, 핀즈 1번에 3, 핀즈 2번에 4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어떠한 현재 0번, 1번, 2번 핀 중에서 어떠한 핀에 불을 켤 건지를 결정하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먼저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초기화 할 때 핀 모드, 각각의 핀 모드를 2번 핀, 3번 핀, 4번 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핀 모드를 이용해서 핀 번호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는데 이거 보면 지금 인덱스가 01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복문, for문을 이용해서 i는 0으로 시작해서 3보다 작은 동안 0, 1, 2에 대해서 i가 1씩 증가하면서 각각의 핀에 대해서 핀 모드로 출력을 지정을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고 아울러 모든 LED가 꺼짐으로 지정하는 디지털 라이트를 해당 핀에 대해서 로우 값으로 지정하는 것을 여기 셋업에서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눈으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켜지고 꺼지는 상태를 시리얼 모니터로 전송을 해서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begin 9600으로 통신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루프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각각의 핀에 대해서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에 인덱스 i는 0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아니면 3에 대해서만 켜고 끄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코딩해야 되는 기능은 2번부터 LED를 순서대로 켬,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핀 번호에 대해서 하이 값을 주는 것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각 LED의 순서대로 하나의 LED만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로우 값을 줘야 되겠죠. 반복하도록 반복문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을 이용을 해서 0번부터 2번 인덱스에 대한 핀에 대해서 핀 0부터 1, 2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하이 값을 줬다가 나머지 해당하는 핀만 하이 값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로우 값을 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핀에 대해서 하이 값을 줄 것인지를 아까 앞서 만든 변수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0, 1, 2, 0 스테이트가 값을 0에서 1에서 2 값을 반복적으로 갖도록 해야 되겠죠. 초기에는 0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두면서 i 값이 0인 그 지정한 그 핀 번호일 때만 여기 있는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하이 값을 주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 인덱스가 1인 경우, 2인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 로우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스테이트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첫 번째 LED만 켜지겠죠. 그 스테이트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플러스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플러스 1 하면 되는데, 이때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3이 되면 이 3은 다시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보면 얘는 모듈러 연산을 이용해서 모듈러 3을 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또는 1 또는 2 값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1씩 더한 값을 모듈러 3을 해서 그 값을 스테이트가 같도록 이렇게 하고 바꾸고 나서에 한번 돌 때마다 딜레이 1초를 줘서 이 딜레이 1초는 첫 번째 핀에서 두 번째 핀으로, 두 번째 핀에서 세 번째 핀으로 넘어갈 때 주는 딜레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하진 않고 미리 만들어 놨던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맞는 코드인지. 자, 맞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것만 일치되면 켜고 나머지는 끄는 건데, 스테이트 값은 일씩 증가하면서 3 모듈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연산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를 반복적으로 2, 3, 4번 핀에 대해서 2, 3, 4번 핀에 대해서 순서대로 켜지고 꺼지고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코드를 한번 해보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숫자에 해당하는 LED만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입력받을 때는 시리얼 리드를 이용해서 읽어 보시고요. 이거하고 얘가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일치할 때 그것만 켜도록 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개의 LED를 동시에 제어하는데, 요 입력받은 값에 대해서 이진수로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이 입력이 되면 얘는 0001 이렇게 표현하고, 2가 들어오면 얘는 0010, 3이 들어오면 0011 뭐 이렇게 표시되겠죠. 0이 들어오면 0000 이렇게 표시되도록 요 3개의 LED를 가지고 7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0111 3개의 LED를 가지고 1인 것만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각각이 숫자가 들어오면 요 각각에 해당하는 핀에 대해서 해당하는 핀들만 현재 값이 0인지 1인지를 읽어오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비트 연산을 이용을 해서 한 비트씩 옮겨가면서 AND 연산을 통해서 그 값을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노 R3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8비트 단위로 데이터 처리하는데 외부 연결에서는 데이터 핀을 1비트 단위로 송수신할 수 있다. 데이터 핀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쓰는데 그 핀에 대해서 핀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1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지만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하니까 시리얼 함수를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지털 데이터의 출력을 LED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